안녕하세요. 통계 분석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 우리 회귀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확인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회귀 분석 중에서도 단순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 우리 뭐라 그랬었죠? 독립 변수가 한 개인 경우. 자, 이때 진행을 하는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단순 회귀 분석이란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 x가 종속 변수 y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회귀 방정식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회귀식을 이용해서 변수 x를 원인으로 해서 y가 어떻게 바뀌게 될 건지, 어떻게 될지를 갖다 추정하는 그게 목표입니다. 단순 회귀 분석의 목표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가정 중에서 우리가 선형을 갖다 가정을 한다 그랬었죠. 선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자, 산포 모양 자체가 선형을 갖다 나타내게 되는데, 자, 선형. 자, 우리가 상관계수 하면서도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그 다음에 상관이 제로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산포도를 갖다 그려봤을 때 한쪽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자, 그거를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고 선형이다 혹은 비선형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 판단을 하는 거는 오로지 연구자 몫입니다. 그래서 선형이 남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그 연구자는 왜 선형이라고 할까? 뭐 그거는 그 연구자가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그게 그런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x 값이 증가하면 꾸준히 y 값이 양의 방향이든지 음의 방향이든지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으로 나타내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추세를 보고서 선형이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 1차 방정식 같은 경우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사회과학에서 보면 우리 사회조사 분석사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선 위에 쭉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에서 벗어나는 것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많이 벗어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분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선형이라고 판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요 식은 1대1 함수물 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게 하나씩 하나씩. 여기 보통 자연과학에서 이런 경우에는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뭐 2가 된다라거나 2 더하기 2는 4가 된다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짝을 이루어서 구성이 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꼭 그렇지만 않다. 그걸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함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x1, 보통 x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지금 y가 되는 거죠. 근데 사회과학에서 보면은 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보시면 요건 우리가 수학에서 절편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요거는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베타 제로 값은 상수 값이 되죠. 왜냐하면 y 절편이기 때문에 x가 제로일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 절편 되는 거고요. 베타 1 요거는 이렇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렇기 때문에 회귀직선에 해당하는 기울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관계수와의 관계를 보면은 회귀직선 기울기가 양수면 당연히 상관계수도 양수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잔차입니다. 잔차.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막 측정하다 보면은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 변화하는 정도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기, x가 변하는 거 비해서 y가 변하는 거. 자,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 잔차라고 그래요. 잔차. 이 잔차는 회귀식에 반영이 되면서 잔차를 포함하는 확률적 회귀 모형, 자, 요렇게 나타나는데, 자, 이 잔차는 조건부 평균으로 갖다 나타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잔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를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0이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잔차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만약에 어떤 패턴, 그 규칙성이거든요. 잔차가 규칙성이 나타난다라는 건 뭐냐면 x1 말고 x2라는 게 새로 또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되는 그런 변수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하나 더 고려해야 된다. 회계식이 더 복잡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회계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베타 0, 베타 1, x1 한 다음에 베타 2, x2 이런 식으로 잔차가 구성이 되면은 일단은 단순 회계 분석에서는 계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 분석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최소자승법, 최소제고법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표본으로부터 도출된 회계식. 자, 이렇게 도출된 표본에서 도출된 회계식은 이렇게 햇을 씌웁니다. 이렇게 햇을 씌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를 가지고서 추정을 하는 거죠. 모회계식을. 자, 이거는 원래는 모회계식입니다.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베타 제로 햇이 베타 제로를 갖다가 추정을 하는 거고, 베타 원 햇이 베타 원을 갖다가 추정을 하는 거. 자, 이게 베타 자체가 베타에 가장 가깝게 나타났다. 그러면 회계식을 아주 제대로 잘 도출한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모회계식에서도 물론이지만 이런 표본에서 도출된 회계식, 여기서도 회계식과 측정치들의 차이, 요게 발생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엄연하게 발생하지만 없는 거로 본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자, 추정 회계 모형, 여기서는 원래는 요게 되는데 잔차의 모든 합이 최소가 되도록 0이 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잔차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회계식. 그러면은 이 추정 회계식이 이 모회계식을 가장 잘 추정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계 분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최소 자승법. 자, 최소로 자승을 해서 최소가 되는 거, 편차는 잔차들은 합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제곱을 해서 더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더해서도 우리가 이 최소값이 된다라면 우리가 제대로 된 회계 분석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최소 자승법, 최소 제곱법의 기본입니다. 이 최소 자승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게 가우스 마르코프 정리라는 거예요. 가우스라는 사람이랑 마르코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계식을 갖다 추정을 할 때 잔차가 최소가 되는 그런 회계식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를 가우스 마르코프 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 가우스 마르코프 정리의 세 가지 가정은 여기 있습니다. 자, 독립 변수는 랜덤하지가 않다. 우리가 회계 분석의 기본 가정에서도 나왔던 거였었죠. 그래서 잔차에 대한 기대값은 0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IJ 해당하는 것들에 해당하는 분산으로 모든 잔차는 0, 공분산은 0. 이 얘기는 뭐냐면 상관성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정하에서 최소자승법은 블루라는 게 가우스 마르코프 정리인데, 자, 블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가끔 바꿔가면서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블루라는 게 뭐냐? 자, B, 베스트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치의 분산이 최소가 되는 거.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추정이 계속 막 흩어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곳으로 집중이 돼야지. 그래 정확한 것가 될 거잖아요. 자, 그리고 L이라는 거는 리니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리는 선형이죠, 선형. 우리가 선형 회계 모형으로서 회계 분석을 할 때 선형을 이룬다라는 가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U는 unbiased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편향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베타로부터 어떻게 치우쳐지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E라는 건 에스티메이터, 추정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블루라는 용어는 최적이면서도 선형이면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추정량.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최소자승법, 그래서 잘된 회계 분석이다. 그래서 최소자승법을 통해서 회계직선을 추정했다라면 잔차들의 산포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회계직선의 정규성, 타당성, 독립성, 선형성, 등분산성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가지고서 최소자산법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이렇게 표를 보니까 광고비와 매출액을 가지고서 15개 년도, 200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자, 그럼 이제 최소자산법 다 잘 이해를 하셨는지 한번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회계식을 도출하라. 그래서 광고비와 매출액에 해당하는 200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광고비 지출과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짝지어가지고서 이렇게 표본을 구해놨네요. 자, 그럼 회계식 우리가 일단은 구해야 될 회계식은 자, 이거죠. 이 표본으로부터 통한 거니까 표본 y햇은 베타 제로 햇 플러스 베타 원 햇다가 xi.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걸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 절편인 베타 제로 햇 그리고 베타 원 햇. 자, 요거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베타 원 햇에 해당하는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x에 해당하는 각각의 측정치에다가 x바라는 평균을 갖다가 빼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요거를 다 15개 년도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분모로서는 뭐가 오냐면 x에 해당하는 xi에 해당하는 측정치에서 평균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빼서 그 다음에 요거를 y에 해당하는 yi에다가 y에 해당하는 평균, 자, 요거를 갖다가 빼가지고서 서로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자, 요걸로써 우리가 베타 i햇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근데 먼저 아래쪽에 있는 거 보면은요, 자, 분모를 먼저 볼게요. 쭉 일단 해놓고, 자, 분모를 보면은 천년도가 어떻게 됐었죠? 자, 13. 그리고 요걸 평균을 갖다가 내보면 평균이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광고비에 해당하는 게 16.467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에 해당하는 평균을 갖다 먼저 구해보면은 이게 98.93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천년도 13 빼기 평균이라고 했었죠. 16.467. 자, 요거의 제곱. 왜 편차들 다 더해주면은 0 나오니까 이렇게 제곱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년도 2002년도에 보면은 광고비 8이었죠. 8에서 16.467. 자, 요거 제곱해서 다 이렇게 해서 15년도 거까지. 15년도가 얼마 나왔습니까? 네, 25네요. 25 빼기 평균 16.467. 자, 이렇게 해서 제곱해서 다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광고비와 매출액의 측정치에서 평균을 빼서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13의 광고비 여기서 빼기 16.467 여기다가 매출액에 해당하는 거예요. 94죠. 그 다음에 94 빼기 98.933. 자, 요거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2002년도가 얼마였었습니까? 자, 8 빼기 16.467 여기다가 해당하는 거 매출액 보면 70 빼기 98.933 쭉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2015년도에서 보면 거기까지 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2015년도 25겠죠. 그러면 거기다 위에 한번 적어볼게요. 25 빼기 16.467 여기다 곱하기 121 빼기 98.933.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더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왔느냐? 답은 2.186. 자, 이렇게 계산이 우리가 딱 됐습니다. 자, 그럼 베타 원 햇은 이렇게 자, 베타 원 햇부터 적어볼게요. 베타 원 햇은 2.186.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베타 제로 햇이죠. 자, 베타 제로 햇. 자, 요걸 갖다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자, 베타 제로 햇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기본적으로 요 식이죠. 자, 요 식에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제로 햇은 자, y 햇입니다. 자, 여기 빼기 베타 원 햇 곱하기 x바. 자, 이렇게 됐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해야 될 건데 베타 원은 여기에서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베타 제로 햇. 자, 요거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y 바가 얼마였었죠? 98.933. 이거는
98.933. 네, 3이 잘못 써졌네요. 여기서 빼기 방금 구한 게 2.186이죠. 베타1이. 베타1 해시 2.186. 그다가 x에 대한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x에 대한 평균이 우리가 x에 대한 평균이 16.467이죠. 16.467. 자, 요거를 다 구해 주시면 요 값이 우리가 베타 제로 햇 값이 나오는 겁니다. 베타 제로 햇 값을 구해 보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62.929. 해서 여기다가 62.929. 자, 우리가 베타 제로와 베타 원 햇,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 햇을 이렇게 구해 줬고요. 자, 회기식을 도출하라까지가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럼 회기식 여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회기식은 베타 제로 햇, 베타 제로 햇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구해지는 거는 자, 요거죠. 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y 햇 이퀄 베타 제로 햇이 얼마예요? 62.929 플러스 베타 원 햇이 2.186 곱하기 xi. 자, 이렇게 되면 이게 해당하는 회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회기식에서 절편 베타 제로는 광고비, 광고비를 갖다가 전혀 지출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x가 0이었을 때 그때도 기본적으로 매출은 62.929만큼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베타 1에 대해서 보면은 광고비 매출액의 인과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한 단위 딱 증가할 때 매출액이 2.186만큼 증가한다는 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 회계식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적합도 검정이라는 거예요. 적합도 검정. 자, 적합도 검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라고 해서 우리가 계수를 갖다, 회계식의 계수를 갖다 구해냈잖아요. 자, 이렇게 회계식을 도출을 했는데 과연 이 회계식이 표본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가? 자, 혹은 그 표본에 대한 회계식의 설명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자, 요걸 갖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적합도 검정이라고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적합도 검정과 분산 분석을 실시합니다. 자, 적합도 검정은 도출한 회기선, 회기선 이렇게 도출했죠. 자, 요게 표본 측정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자, 요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추정된 회기선이 있잖아요. 그럼 이 추정된 회기선이 어느 정도 측정치들과 일치하는가? 자, 이런 정도를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게 회기선의 설명력입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회기선이 얼마나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R제곱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 설명력은 0에서 1까지의 숫자. 그래서 이 회기선이 몇 퍼센트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 요걸 갖다 우리가 또 확률로 계산을 합니다. 이 R제곱은 우리가 다른 말로 결정계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제곱은 총제곱합, 그 다음에 회기제곱합. 자, 요걸 갖다가 나눠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떠한 식이 몇 퍼센트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딱 다가오지가 않죠. 자, 그럼 이걸 그래프로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기선의 설명력이라는 거 우리가 결정계수라고 했었는데요.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나타나는 이런 직선 안에 이 모든 측정치들이 다 모여 있다. 이거는 이 선 하나만으로 이 점들을 모두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요 회기선 하나로 다 설명하는 거죠. 요 점들을.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R제곱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과학에서는 그렇게 잘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았었죠.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이 선에서 요런 떨어져 있는 얘네들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막 이런 애들, 이런 측정치들이 있다 그러면, 자, 이런 건 설명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보다는 가깝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우측으로 우상향하는 요런 집단이 보였다. 표본 내에서 그렇게 측정이 됐다. 그러면은 요 값은 0보다는 커요. 그런데 100%는 설명은 못 해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C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보면은 뭐 전혀 설명 이렇게 선을 그어도 되고요. 뭐 이렇게 선은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 설명력은 회기선을 그렸다 하더라도 설명력은 제로가 된다라고 해서 R제곱 값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R제곱값 중에서도 이 결정계수라고 한다 그랬었죠. 자, 이 결정계수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결정계수의 특징은 총 변동 중에서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입니다. 비율.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값 중에서 얼마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늘어나는 독립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거는 결정계수는 독립변수의 수가 늘어나면 결정계수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독립변수를 갖다 무작정 늘리자. 막 계속 늘려서 x의 숫자가 막 늘어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뒤에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결정계수는 커지게 되지만 독립변수의 수가 무작정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이건 한번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모든 측정값이 회계선상에 다 있다. 자, 결정계수는 당연히 100% 설명하니까 1이 되겠죠. 자, 이 R제곱값 결정계수가 1에 근접할수록 회기선이 측정치들을 잘 반영을 한 거고요. 그 점들을 갖다 잘 반영을 했다는 얘기죠. 0에 가까울수록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단순회기 분석. 자, 이런 경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간, 자, 표본 상관계수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R제곱값이 회계 분석에서 중요한 값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계수를 도출하는 방법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총편차 설명되지 않는 편차, 설명되는 편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은 총편차는 설명되는 편차와 되지 않는 편차 이걸 갖다가 우리가 더해서 모든 편차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고 일단 설명되지 않는 편차. 자, 설명되지 않는 편차 이건 다 설명되는 것만 있으면 좋은데 자, 일단 설명되지 않는 편차는 오차입니다. 오차. 그리고 설명되는 편차는 회기식으로부터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기제곱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아래 식과 같이 되는데 총제곱합은 오차제곱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회기제곱합을 더해서 우리가 총제곱합을 만듭니다. 자, 이를 총제곱합, 그 다음에 오차제곱합, 그 다음에 회기제곱합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걸 표현을 하면 자, 총제곱합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오차제곱합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편차라고 그랬었죠. 자, 요걸 갖다 더해서 자, 그 다음에 회기식으로부터 계산되는 회기제곱합. 자, 요거를 갖다 더했는데 이 회기제곱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제곱합에서 요 오차제곱합 요걸 갖다 빼주면 요 값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 계산을 해보면 SST는 SST분의 SSR은 1-SST SSE. 자,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똑같은 식을 우리가 또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계수는 총편차 중에 회기선으로 설명되는 양. 자, 요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설명되는 비율이 만약에 높다. 그러면 1에 수렴하는 겁니다. 그리고 SSE가 그러니까 오차제곱합이잖아요. 자, 요게 0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오차가 적을수록 설명력이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지금 배웠던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다음은 단순회기 분석에서 분산 분석 결과 단순회기 분석에서의 분산 분석 결과다. 결정계수를 구하면 이라는 문제네요. 자, 여기 보면은 분산 분석 표가 이렇게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1, 8, 9 이렇게 회기, 잔차, 합계 나와 있고요. 제곱합이 이렇게 1575.76, 그 다음에 349.14, 1924.90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결정계수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결정계수 R제곱이죠. 자, R제곱은 여기 다 주어져 있으니까 제곱합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R제곱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SST분의 SSR.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숫자를 갖다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총제곱합에서 토탈 제곱합이 1924.90, 그 다음에 회기제곱합이 1575.19, 1575.76.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0.8168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소수점 4자리까지 되는 게 없죠. 그럼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보이도록 반올림을 하게 되면 답은 0.82.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기선과 편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회기선과 편차. 자, 총 제곱합 중에서 회기제곱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표본에 대한 회계식의 설명력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근데 추정된 회기선, 자, 요거와 측정치, 편차는 아래 그림에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회기선 요렇게 우리가 추정을 했어요. 추정을 했는데, 자, 요 회기선, 자, 아래에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측정치들 기준에서 요건 평균이고요. y된 평균이고요. 해서 보면은 요 회기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요 회기선으로 설명되는, 자, 설명되는 편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기선 위에 있는 요 점은 요 회기선으로 설명이 안 되죠. 밖으로 벗어나 있으니까 설명되지 않는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아래에 있는 걸 SSR, 그다음에 요걸 SSE라고 하고요. 요걸 다 더해둔 걸 우리가 총편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회계 분석인데도 우리 분산 분석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분산 분석이 여기 왜 들어와 있느냐? 자, 분산 분석이 회계 분석에 등장하는 이유는 총편차를 갖다가 분해하는 과정, 이게 분산 분석이랑 동일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SST, SSR, SSE 요거 구한 다음에 분산 분석에서 우리가 평균 제곱 구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유도로 필요했었고요. 자, 그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분산 분석 여기 들어옵니다. 근데 분산 분석을 설명하면서 분산 분석이 회계 분석의 일종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건 잘못된 거고요. 회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산 분석이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종이 아니고 일부라고 설명해야 되겠죠. 자, 전체 SST, 자, 총제곱합에 해당하는 거 당연히 전체에 대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SSR 해당하는 거 자유도 1입니다. 그 다음에 SSE에 해당하는 자유도 n-2.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분산 비율. 자, F 값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총 제곱합의 구성 부분, 오차 제곱합과 회기 제곱합, 요걸 각각의 자유도로 나눠 가지고요. 우리 평균 오차 제곱, 자, MSE 이거와 자, 평균 회기 제곱, MSR. 자, 요걸 구할 수가 있는데, 저 F 비율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F 비율을 우리가 확인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F 값을, 자, 요 공식에다 우리가 집어넣어서 구할 수가 있고, 표준 오차 MSE는 우리가 자체로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결정계수 R제곱, 그 다음에 분산 비율 F, 자, 이걸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광고비와 매출에 해당하는 표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자, 아까 보면은 우리가 식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계산을 해보면 아까 y 햇이 우리 회계식을 우리가 찾아냈었는데요. 62.929 플러스 2.186 곱하기 이렇게 xi, x 하고 우리가 답이 나왔었죠. 값이 나왔었는데 요거에다 우리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xi.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총제곱합 SST라는 거 먼저 구해볼게요. 자, 요거는 뭐였었습니까? 다 더해주는데 y에 해당하는 측정치 i에다가 y 평균입니다. 평균. 자, 요걸 갖다 제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표에서 보면은, 자, 처음 할게 y 하는 게 94 마이너스 평균이 얼마였었습니까? y에 해당하는 전체 평균이 98.933 이렇게 나왔었고요. 요거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2002년도에 해당하는 값이 70,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98.933 요거의 제곱 해서 다 해가지고서 제일 마지막 2015년도인 121 마이너스 98.933 여기서 다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1950.933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SSR을 갖다가 우리가 구해보면은, 자, SSR 요 공식이 뭐였었냐면은 Y 측정치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 우리가 구했던 요 식 있죠? 자, 요 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걸 갖다가 제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해당하는 값을
그냥 기계적으로 넣으면 됩니다. 처음에 94였었죠. 자, 94에 해당하는 것 빼기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91.354 x를 갖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고 플러스 두 번째 년도에 2002년도인 70 마이너스 계산해보면 80.421 제곱. 그래서 끝까지 쭉 해서 마지막에 121 마이너스 117.591.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해서 제곱을 해서 더해보면 답이 얼마나 나오냐면 1538.123.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잔차 제곱합 구해야 되죠. SSE. 자, 요걸 갖다 구해보면은 요거 구하는 공식도 우리가 y에 해당하는 값 식에 넣어서 구하고 y의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하는 방식은 자, 요 y에 해당하는 거 처음에 91.354였죠. 자, 91.354. 그 다음에 빼기 98.933의 제곱 플러스 80.421 빼기 98.933의 제곱 쭉 다 더해가지고서 마지막에 117.591 마이너스 98.933 제곱해서 다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 값은 412.8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 SST, SSR, SSE를 구했는데요. 결정계수 R제곱은 어떻게 됐었어요? R제곱 값은 우리가 SST분의 SSE. 자, 이렇게 구했었죠. 그러면 1950.933분의 1538.123이기 때문에 0.788. 자,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자, 이 얘기는 R제곱 값이 얘기란 뭐냐면 회기식이 78.8%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분산 비율제 F를 갖다 확인을 해보면 F 값은 어떻게 되냐면 SSE를 갖다가 자유도로 나눠요. 자유도가 n-2죠. 요거분의 SSR 자유도는 1이었죠. 자, 요걸 갖다 계산해보면 412.811를 갖다가 13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1538.123을 1로 나누고 이걸 계산해 보면 48.438.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단순회귀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유의성 검정이라는 겁니다. 자, 유의성 검정까지 우리가 하면은 이제 그 단순회귀 분석에 대한 것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 제곱합에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